언니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파악 제 뺨을 후려친 손바닥 소리가 집안을 찢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세상이 순간 하얘졌어요. 저를 때린 건 다름 아닌 신우이의 손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임신 초기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틀 전 응급실에서 출혈 맞고 간신히 돌아온 그 시점이었어요. 의사는 침대에만 있으라고 했지만 이 집에서 그 말은 종이 쪼가리만큼도 가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죠. 며느리가 싸가지 없이 굴면 혼날 수도 있지. 남편은요? 아휴, 둘 다 좀 진정해.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아픈 건 저 혼자고 책임져야 하는 것도 저 혼자라는 걸요. 그 뺨 한 대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아침 8시 30분. 서울 마포도서관, 내 직장이다.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받으며 벽에 안내문을 본다. 신간 목록과 업무 목록표. 점심시간 도서관 뒤편 벤치에서 동료 혜미 씨와 김밥을 먹고 있었다. 요즘 시댁 문제로 머리 아파 죽겠어요. 나는 김밥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미 씨는 결혼 10년 차 베테랑이었고 늘 시댁 고민이 많았다.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건강식은 없다고 냉장고 반찬 다 버리고 새로 만드셨어요. 그러실 것 같으면 아들 결혼시키지 말고 끼고 사시지. 왜 결혼을 시키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는지. 요즘 결혼 생활에 대해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도 경계가 있어야 해요.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더라고요.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다 들어줬어요. 근데 그게 당연해지더라고요. 권리가 된 거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남편 성훈에게서 온 문자. 오늘 부모님이랑 도혜가 집에 온대. 괜찮지? 잠깐만 있다 가신다고. 잠깐이 얼마나 되는 걸까? 하루? 이틀? 일주일? 답장이 망설여진다. 혜미 씨가 내 표정을 보며 말한다. 소은 씨,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경계는 처음부터 확실히 해야 해요. 벤치에 혼자 남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가족에게도 경계가 필요한 걸까? 가족이란 좋은 거라고 배웠는데. 퇴근 후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현관문을 열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조용한 하루의 마무리가 되기를. 하지만 거실엔 이미 시어머니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거실 한가운데 캐리어와 함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TV를 보며 앉아 계셨다. 시누이 도혜는 복도를 걸어다니며 집 구조를 살피고 있었다.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소은아, 일주일만 있을게. 남편도 퇴근에 와 있었지만 내 눈을 피하고 있었다. 언니, 여기 집 구조 좋네요. 여기 전망 좋은 이 방, 당분간 내가 써도 되죠? 집에서 당분간 일 좀 해야 해서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러세요? 라고 대답해버렸다. 그 방은 내가 서재로 쓰는 쉼의 공간이었는데 저녁장을 보러 마트에 시어머니와 함께 갔다. 요즘 사람들은 참 편해. 우리 땐 시집 와서 새벽같이 일어나 밥했는데 나는 대답 대신 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는데 부엌 찬장이 달라져 있었다. 모르는 반찬통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내 조리도구도 어디론가 옮겨져 있었다. 내가 정리했다.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다.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녁 식사 시간.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평소보다 컸다. 시아버지가 리모컨을 쥐고 계셨고 채널은
트로트 방송에 고정되어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집 명의가 어떻게 돼 있어? 제 명의예요. 부부면 공동 명의가 상식 아니야? 성훈이 서운하겠네. 젓가락 든 손이 굳었다. 성훈은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거들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달라.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다. 남편이 입을 열었다. 엄마 말도 일리 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방에서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만 빼고 모두가 편안해 보였다. 화장실 세면대 위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를 내려다봤다. 두 줄, 선명한 두 줄. 손이 떨렸다. 나는 테스트기를 휴지로 감싸 쓰레기통 깊숙이 넣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더니 환하게 웃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고 도애는 박수까지 쳤다. 성훈이 내 손을 잡았다. 그날은 모두가 기뻐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임신했는데 찬물에 손 담그면 안 되지. 들어가 쉬어라. 하지만 잠시 뒤 소은아, 마트 가서 시금치하고 계란 좀 사올래? 마트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시금치와 계란을 사가지고 오는데 배 아래쪽이 묵직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갔다. 빨간 얼룩. 성훈 씨.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다리 사이로 뜨뜻한 무언가가 계속 흘러나왔다. 너무도 두려운 마음으로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초음파를 보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다. 아기는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2개월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집안일 하시지 마시고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거 드는 일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괜찮니? 걱정 많이 했다. 네. 안정이 필요하대요. 그래. 어서 들어가 쉬어라. 요즘 애들은 참 예민한가 봐. 예전에는 애가 졌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삼시세끼 밥하고 일하고. 도애가 거들었다. 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아이러니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다음 날부터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청소기 돌리는 건 괜찮잖아. 무거운 것만 안 들면 되는 거 아니야? 조심한다고 너무 가만히 있는 것도 안 좋아. 대답 대신 청소기를 들어 거실과 이 방 저 방 청소를 했다. 허리가 많이 당겼지만 참았다. 식사 자리에서 남편 성훈이 말했다. 엄마, 소은이 쉬게 해주세요. 의사가 안정하랬어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너무 예민하게 굴면 애도 예민한 애가 태어나서 키우기 힘들어. 거실에 있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부부는 한 몸이잖아. 집도 함께 가져야지. 성훈이 체면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자기 집에 자기 이름도 없다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생각해 볼게요. 내 목소리는 경직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생각할 게 뭐 있어?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조용히 서랍을 열어 초음파 사진과 의사 소견서를 꺼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변호사를 검색했다. 가정 전문 변호사, 이혼 상담, 재산 분할. 그 단어들이 화면에 떠올랐다. 클릭하려다 멈췄다. 이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참아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사는 거 아닐까? 며칠 후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던 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끄시며 말씀하셨다. 소은아, 진명에 관련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심장이 조여왔다. 신우이 도애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나를 쳐다본다. 그 순간 나를 제외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우이, 남편의 눈빛이 서로 교차하는 걸 봤다. 나를 제외한 네 사람이 서로 미리 이야기를 한 것 같았다. 언니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남편이랑 공동 명의를 해야지. 혼자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 전에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 재산 아니에요? 우리 오빠도 월급 받아서 생활비 내잖아요. 지금은 내가 절대 안정기라서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너무 힘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도애의 표정은 험악해졌다. 안정해야 한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잖아요. 애도 제대로 된 상태도 아니면서 뭘 안정을 해요. 핑계지. 그 순간 피 맺히게 뜨거운 무언가가 목을 타고 터져 올라왔다. 내 아이가 제대로 된 거 아니라는 말. 겨우 진정하며 말했다. 아가씨, 말을 좀 조심해 주세요. 단호한 목소리였다. 도애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조심하라고요? 내가 뭘 잘못 말했는데요? 내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때였다. 순식간에 날아온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쳤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다. 뺨이 화끈거렸고 나는 휘청하며 털썩 주저앉았다. 신우이 도애가 나를 때렸다. 모든 것이 망연자실해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 이 상황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성훈이 분노로 도애를 크게 혼내실 거라 생각만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며느리가 기본이 없이 굴면 혼날 수도 있지. 방금 손아래 신우이가 며느리인 나를 때렸는데 잘못한 건 나라는 말씀이었다. 남편은 또 어떤가? 둘 다 진정해. 그게 남편이 한 말의 전부였다. 시아버지는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다. 분하고 창피한 마음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랫배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허벅지를 타고 줄줄줄 맑은 핏물이 흘러내렸다. 너무 놀라며 배를 움켜쥐고 있다가 화장실로 겨우 들어갔다. 속옷과 겉옷에 번진 선명한 핏빛. 사진을 찍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 증거였다.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했다. 그리고 병원에 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뺨은 아직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지만 무언가 명확해진 느낌이었다. 노트를 꺼내 적었다. 일이 일어났던 날짜, 뺨을 맞은 상황과 대화 내용, 시간, 증인들, 시어머니가 한 말, 남편의 반응과 대처, 모든 걸 기록했다. 어제 찍은 붉은 핏빛 사진과 손자국이 난 뺨 사진, 응급실 기록, 의사의 소견을 하나씩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합정역 근처 오피스텔 5층에 있었다.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다. 시간 순서대로 응급실 소견서, 출혈 기록, 뺨 폭행 사진, 그리고 아이와의 이별 기록. 변호사는 하나씩 천천히 확인하더니 물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고 계신 거죠? 아니요. 원래는 저희 부부만 살았는데 일주일 정도 계시다 가신다고 하고서 2개월째 머물고 계세요. 명예 이전 요구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남편이랑 공동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요. 결혼 전에 제가 구입해서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거거든요.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말했다. 결혼 전 마련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집에 혹시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네. 제가 혼자 살 때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어서 보려고 설치했던 게 있어요. 그럼 그날 영상이 있겠네요?
영상 있는지 보고 확보하세요. 제일 중요한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기록과의 싸움입니다. 기록은 증거인 거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합당한 기록들이요. 감정 대신 기록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통화할 때 문자, 카톡 모두 기록하셔야 합니다. 녹음 기능 켜두시고 문자도 다 캡처하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됩니다. 욕설이나 비방, 협박, 모욕적 발언 모두 녹음하고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들까지 정확히 적어두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렀다. 집을 급매로 내놓았다. 중개사가 반가워했다. 집 정보를 알려주자 시세를 알려준다. 인기 좋은 역 근처라 집이 빨리 나갈 거라고 한다. 언제쯤 이사하실 계획이신가요? 한 달 후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있었다.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집 공동명에 관련해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러저러한 일로 수고 많으셨어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도예 아가씨 해외여행, 하노이로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요. 성훈 씨도 가고 싶으면 연차 내고 효도 여행 다녀오던지. 나까지? 나야 좋지. 저번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해외여행 안 가보셨다고 해서 꼭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일단 예약만 했어요. 일정 잡으시면 여행사에 확정해 놓을게요. 다다음 주쯤 어떠세요? 소은아, 고마워. 정말 생각 못했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가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방으로 들어갔다. 노트북을 켜고 출발 날짜, 귀국 날짜, 비행 시간, 호텔 체크인 시간 모든 걸 정리했다. 그리고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정을 꼼꼼히 체크한다. 부동산 계약, 이사업체 선정, 관리소, 금융, 연락처 변경, 변호사와 소장 접수 일정을 협의한다. 귀국 당일 오후에 고 소장과 이혼 소장을 접수하는 걸로 협의 완료한다. 컴퓨터 앞에 앉아 베트남 하노이 여행 패키지 결제를 완료했다. 3박 5일 특급 호텔 총 320만 원. 결제 완료 화면을 캡처해서 가족 톡방에 올린다. 베트남 하노이 여행 정식 결제했어요. 다다음 주 토요일 출발입니다. 환호 메시지, 이모티콘이 연달아 올라온다. 그날 저녁은 분위기가 완전히 흥분 상태다. 시어머니는 첫 해외여행이라며 무얼 입고 가야 하는지, 여권은 내일 당장 만들러 가야 한다 하셨다. 시누이 도에는 하노이 관광 예약 프로그램을 보며 검색하고 호들갑을 떨며 신나게 떠들었다. 다음 날 오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온다. 소은 씨, 급매 원하시는 분 있으셔서 시세대로 계약 가능합니다. 잔금일 언제 할 수 있나요? 매수자는 일주일 뒤부터 언제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17일 후에 하시죠. 그날은 시댁 식구들이 입국하는 날이었다. 비행기 도착 시간은 오후 3시. 완벽하다. 오전에 잔금 받으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업체에 연락했다. 도착 당일 아침 7시 도착으로 예약했다.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이사 트럭을 맞이할 것이다. 저녁을 준비한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다. 소은아, 다녀와서 집 명의도 천천히 이야기하자. 웃음으로 대답했다. 변호사에게 귀국 당일 오후 1시 소송 접수 확정으로 문자를 보냈다. 고 소장과 이혼 소장을 동시 접수한다.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즐기는 동안 나는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이제 나만 남았다.
베트남에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다. 공항 로비에서 찍은 사진, 모두가 즐거워 보였다. 연달아 바다에서 찍은 사진, 유적지에서, 현지 음식 사진.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잔금일이 확정됐다는 내용. 계약서 사본도 첨부되어 있었다. 서재 서랍을 정리하다가 얇은 흰색 봉투에서 두툼하게 무언가가 쏟아져 나온다. 강남 특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 영수증. 순간 숨이 막혔다. 남편 성훈의 노트북을 꺼내 뒤졌다. 메신저에 남아있는 메시지들. 오늘 못 봐. 집에 일이 생겼어. 보고 싶다. 사랑해. 짧디 짧은 그 문자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나는 그냥 남편의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신자는 남편의 내연녀였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바람은 혹시나 하는 의심의 그림자였지. 이렇게 노골적이고 또렷한 현실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더 많은 것들이 쏟아지듯 드러났다. 출장이라고 나갔다던 그 날짜들마다 내연녀와 찍은 여행 사진들, 서로 주고받은 선물의 인증샷, 호텔 멤버십 정보까지. 그리고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 내가 아이를 지키려고 온몸이 떨리던 그 시간에도 두 사람은 메시지 속에서 히히덕거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 사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사진을 하나하나 눌러보는 동안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떨리는 손으로 모든 기록을 사진으로 다시 찍었다. 그리고 USB로 옮겼다. 떨리는 숨을 고르며 단 하나의 생각을 했다. 이제 이 결혼 생활도 여기까지구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상간 포함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그리고 정리한 증거 파일들을 곧바로 전송했다. 오랫동안 피부처럼 붙어있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가슴 안에서 울렸다. 서랍을 열었다.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 고요하게 놓여 있었다. 그 앞에서 나는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멈춰섰다. 아이에게 작별을 고하고 내 지난 결혼에도 작별을 고했다.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용기라는 걸. 시댁 단체 대화방을 확인한다. 여행 마지막 날 일정이 올라와 있었다. 오후 3시 도착 예정.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다. 금요일 새벽 6시 알람이 울렸다. 시댁 식구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봬요. 조심히 오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러웠다. 시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래, 소은아, 고맙다. 돌아가서 보자. 답장하지 않았다. 계약 도장을 찍고 잔금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울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오전 11시 중개 사무실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아니, 가볍다기보단 오래 잠겨있던 문을 비로소 열고 나오는 기분이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후 1시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1시에 접수하겠습니다. 새로 이사온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바람이 아주 잔잔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혼 소장이 접수됐다는 문자. 사건 번호까지 또박또박 찍혀 있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번호를 마음속에 가만히 새겼다. 그동안 흔들리기만 하던 나의 하루들이 이제부터 법의 손으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이상하리만큼 안도감을 줬다. 그 직후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도애, 그리고 남편 성훈. 어느 번호도 받지 않았다. 차단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리긴 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떨림이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금요일 오후 2시 세상은 평범하게 흘러가는데 내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무너지고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다. 익숙한 번호가 아니면 받지 않기로 했지만 모르는 번호까지 계속 울렸다. 그날 나는 어떤 연락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제 필요한 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이었으니까. 오후 6시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시간.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그 장면을 조용히 상상했다. 비밀번호가 열리지 않는 순간 분노, 당황, 관리소를 향해 뛰어가는 발걸음까지.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용 증명까지 발송 완료됐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기울고 있었다. 마치 이제야 내 하루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했다. 새로운 나의 집으로 돌아와 짐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작은 방 안에 내 옷을 걸고 내 책을 꽂고 내 화장품을 올려두는데 그 작은 공간이 어쩌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온전히 내 것인 방. 새벽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물 끓는 소리가 조용히 번지는 아침이 찾아왔을 때 나는 비로소 알았다. 이 평온은 아무도 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켜낸 것이라는 걸.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는 짧고 명확했다. 신우이 폭행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남편은 위자료 청구액이 상당할 것이라는 내용. 전과 가능성까지 언급됐지만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법이 할 일일 뿐이니까. 그때 친구 혜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은아, 도서관 자리 났어. 오래간만에 가볍게 웃었다. 이력서를 보내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그 바람이 정말 오랜만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이소은이라는 한 사람으로 숨쉬는 순간이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나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생각했다. 오늘의 평온은 나를 버티고 지켜낸 날들이 보내준 선물이구나. 여러분의 오늘도 그런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파문이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편하게 댓글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다음 이야기를 밝혀줄 불빛이 됩니다. 감사합니다.